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훈구와 살인 시작해 보도록 할게. 훈구와 살인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훈구와 살인의 대결 사화에 대한 내용 쭉 살펴보도록 할게. 먼저 훈구부터 보자고. 훈구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 이들은 집권 세력으로 공부했지? 집권 세력이다. 집권 세력이면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겠지. 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겠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 그래서 국익과 부패의 모습이 다 훈구파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다. 앞에 부분들은 다 국익이라 볼 수 있겠고, 자, 뒤에 부분들은 부패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 자, 확인해보자. 자, 먼저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추구했다는 것, 그리고 성리학 말고 다양한 사상에 대해서 관대했던 모습을 취했던 이유는, 자, 민족문화와 과학기술 발달시키는 것, 바로 다양한 사상이라 볼 수 있겠어. 근데 조선에 필요한 거라고 보면 받아들인다는 것이야. 조선을 주도했던 세력, 바로 정부의 기관들, 관학기관들은 다 훈구파들의 입장을 대변했지. 바로 성균관과 집현전도 그랬어. 국가의 정책을 서술하는 방식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됐겠지. 바로 그런 학풍을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들은 집권 세력이니까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고자 했었어. 법치를 중시했는데 중국의 책 주례를 참고했었다 볼 수 있겠다. 대농장을 소유했고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런데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도 있었지. 고리대, 자, 높은 이자 놀이지, 그리고 박납의 폐단, 세금 비리라 볼 수 있겠어. 이러한 부분들이 훈구파가 비판받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겠네. 바로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이 훈구를 많이 비판했는데 그 사림의 우리 한자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지. 사림 한자 어렵지 않잖아. 선비사고 수풀림이고, 선비들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수풀 향촌에 있다라는 거지. 이때의 선비들은 성리학만 연구했던 선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향촌 자치와 바로 이 선비들이 공부하는 곳 서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향촌 자치의 규약을 뭐라 그러는 거야? 향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자, 이들은 지방의 유양품관 한량이라 부르는 세력인데 이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군전이라는 걸 지급하기도 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어. 자, 특히 향약과 서원은 중종 때 나왔다는 건 꼭 좀 기억해 주고, 이 서원에서는 경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또 서원은 관학이 아니라 사학이라 볼 수 있겠지. 자, 사림들은 왕은 도덕 정치 해야 된다고 봤어. 왕도 정치. 우리를 교화로 다스려라. 우리를 교화시키면 되지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지 마라 라는 입장이었어. 자, 바로 집권 세력이 아니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 당시 이런 왕도 정치, 교화를 강조했던 것은 중국의 춘추라는 책을 참고하면서 주장했다 볼 수 있겠어. 사림. 3사의 언관직, 언론의 역할을 감당했던 3사의 언관직에 진출하여 훈구들을 많이 비판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홍문관 관리였던 김종직이라 볼 수가 있겠지. 자, 조선 공기 참여하지 않았던 이 사림들, 바로 훈구를 점차 비판하면서 세력이 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훈구와 사림의 충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사화라고 한다. 사화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잠깐만. 훈구들은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야. 조선이 과거 고조선을 계승해서 조선이라고 했던 거 맞지? 그 고조선을 세웠던 단군 중시하는 모습 보이잖아. 그리고 자, 바로 기자는 중국에서 넘어왔던 자로 봤기 때문에 기자의 전통은 훈구든 사림이든 다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사림은 특히 단군이 아닌 기자만 중시하는 존화주의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4번의 사화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무오와 갑자사화부터 보도록 하자고. 자,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다 연산군이 집권했을 때 있었던 사화인데, 사화라는 말 자체가 사림이 큰 화를 입었다, 화를 당했다, 그런 뜻이야. 훈구와 사림이 다 피해를 받았던 갑자사화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화는 사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라고 볼 수 있겠어. 이극돈, 유자광, 이들이 바로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을 공격했는데, 그 김일손을 공격하는 바로 구실로 만들었던 그 사건은 바로 조이제문 파문이었지. 의제를 추모한다는 글을 김일손이 썼다라는 건데,
사실 김종직이 썼던 글을 옮겨 적은 것이었지. 여기서 말하는 의제는 항우, 중국의 항우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의제를 추모한다는 건데 사실상 죽은 단종을 조문하는, 죽은 단종을 추모하는 그런 성격을 보이는 게 바로 조의제문이었던 거지. 자, 바로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가 세조였었는데 바로 세조의 왕의 찬탈을 비난하는 글로 봤던 거고, 그러면 연산군의 왕의 정통성도 부정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연산군이 바로 김종직과 김일손 다 처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살인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무오사화 되는 거고 16세기 초였어. 자, 그 이후에 연산군 당시 공중파 임사원과 신수군과 함께 자, 당시 권력을 누렸던 모습이었지. 근데 권력을 단순히 누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 바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었지. 자, 당시 빌미가 되었던 사건은 패비윤씨 사건이었어. 어머니가 폐위되었고 사약을 먹이는데 일조했던 세력들을 다 날려버렸던 건데, 그 자가 바로 살인파에는 김갱필이 있었고 훈구파에는 윤필상 한 명에 또 한 명 이세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었지. 이들을 다 날려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 특히 이세좌는 예조 판사였는데 왕의 술을 흘렸다라는 이유로 처형당했다는 거 기억나지? 엄밀히 말해보면 이세자는 사실 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윤씨 어머니에게 사약을 먹이는 데 있어서 적극 동참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었지. 자, 연산군의 만행이 어마어마했었어. 당시 연산군은 신하들한테 왕의 허락 없이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신엄패를 착용하게끔 했었고, 한번 기출로 나온 적도 있었고, 신문고 따위 다 없애버렸지. 언문, 우리의 한글인데 한글로 본인을 많이 비방하니까 언문도 쓰지 못하게 했었고, 경영과 사관은 당연히 없앴겠지. 채웅사와 채청사는 왕의 측근 간신배들이라 볼 수 있겠어. 이때 홍길동이 난을 일으켰었고 당시 의군부에 체포된 기록이 남아있다라 볼 수 있겠어. 연산군이 일으켰던 갑자사와 무오갑자사와 다 16세기 초반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김효사화 살펴보도록 하자. 김효사화는 뭐니 해도 정암 조광조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지. 자, 정암 조광조가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었어. 특히 자, 이 향약부터 위훈 삭제까지의 이 개혁은 정말 출제 민도가 높지. 향촌 자치의 규약, 향약 도입을 건의했었고, 살인들을 천거하는 추천 천거제도, 혈량과 실시를 건의했었고, 자, 성리학의 교본, 소학과 주자갈의 보급을 주장했었어.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은 소격서였지. 소격서 날려버렸고 승과 날려버렸고, 왜냐하면 조광조는 정통 성리학을 중시하는 바로 사림이었지. 자, 사림들 바로 왕도 정치 지향했잖아. 경연도 매우 중시했었고, 훈구들의 만행 박납의 폐단 비판하면서 새로운 수미법을 제안했던 적도 있었다. 자, 그리고 거짓 공신들, 특히 훈구파가 많았지. 위훈을 없애고자 했었어. 위훈 삭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곤, 심정, 홍경주 같은 훈구파들이 조광조의 함정을 팠지. 음모를 자 일으켜서 당시 조광조 날려버렸던 사건, 요게 바로 김효사화라 볼 수 있겠어. 자, 당시 중종 때에는 있었던 사건 좀 얘기해보면, 조광조 죽은 다음에 서원이 만들어졌지. 주세봉이 만들었던 백운동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라 볼 수 있겠고, 자, 또 하나 비변사와 삼포회란 외침이 있었어. 삼포회란 과정에서 변방을 대비하는 군사기구였지. 비변사가 설치된 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16세기 중종 때 양명학이 보급됐다는 것도 살짝 알아두도록 하자. 자, 중종 때 김효사화 때까지는 16세기 초반으로 볼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했고, 근데 밑에 내용들은 조금 디테일한 내용인데 아예 그냥 끝까지 끝내버리도록 하자. 조광조는 왕은 성악이 돼야 된다라고 봤어. 성악이 되기 위한 군주의 방향을 제시해줬어. 군주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성악 군주론이라고 해. 이룬행실도는 붕와 장유에 대한 바로 도덕이 되겠지. 그런 내용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룬행실도를 널리 보급하기도 했었어. 내수사라는 관청에서 고리대 장리를 했었어. 그거는 없애야겠지. 이 내수사의 기관에서 이자놀이 했던 자들이 다 훈구들이었지, 대체적으로. 자, 훈구들의 대농장을 개혁하기 위한 토지개혁안 균전제,
한전제라는 걸 실시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말고 이런 균전제와 한전제는 조선 후기 실학자 때도 나오는데 그냥 조광조에서는 이 균전제와 한전제 같은 토지 개혁안이 주장된 적이 있다라고만 보면 되겠어. 실행이 옮겨진 건 아니니까. 자, 또 하나 이 유양소라고 하는 기구는 향촌자치기구인데 이 유양소를 당시에는 중종 당시에는 훈구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조광조는 유양소 폐지를 주장했다는 걸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유양소 폐지를 주장하면서 향약이 필요하다가 받고 그래서 향약을 도입한 거야. 자, 유양소 폐지, 향약 도입. 자, 바로 조광조와 관련돼서 연결 좀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조광조는 과거 급제하기 전엔 좀 굉장히 혁명을 꿈꿨던 인물이었어. 그래서 서울의 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조광조 이 정도 살펴봤고, 조광조는 16세기 때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겠어. 조광조 개인 단독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 되겠지. 자, 마지막 명종 때의 을사사화 살펴보도록 할게. 자, 명종 때에는 바로 대윤 세력과 소윤 세력이 있어. 자, 대윤 세력은 바로 자, 명종 전에 인종이라고 있었는데 인종의 외척들 바로 유님 세력이라고 있었어. 그 유님 세력은 자, 당시 명종이 집권했을 때의 윤원형 세력들, 윤원형 세력들이 그 다음에 나온 윤씨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소윤이 되는데 이 소윤 세력들, 윤원형 세력들이 기존에 있었던 유님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님과 협력했던 살인파 세력들이 또 다 제거되는 이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명종 때 을사사화 이렇게 외척들 간의 갈등, 외척 간의 갈등 속에서 바로 살인들이 또 큰 피해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명종 때는 이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횡포가 아주 심했어. 문정왕후는 바로 명종의 어머니였는데 승려 보우를 중용했었고 또 승과를 부활한 적도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그리고 윤원영은 혜택지, 이 해가 아인데 바다 주위에 있었던 많은 토지들, 살록, 산 기슭에 있는 많은 토지들을 개간하면서 본인의 토지들을 넓혔던 인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인물로 평가를 받지. 자, 명종 때 얘기 조금 더 가보도록 하자고. 명종 때는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국가 기강이 무너진 상태라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토지 제도이긴 한데 관리들한테 지급했던 토지제도로 볼 수 있던 건데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정부가 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서 지주전호제, 이것은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수록 강화되는 제도인데 경제사에서 자세히 다루는 걸로 좀 할게. 자, 백정 출신의 임꺽정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농민들이 가세했다라는 건 차라리 임꺽정이 낫다라고 판단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야. 외침, 을묘외변도 있었고 당시 주세붕이 만들었던 백운동 서원, 자, 그 백운동 서원이 소수선으로 바뀐 시대가 바로 명종 때라 볼 수 있겠어. 이때 소수선으로 미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기여했던 사람은 이황이었어. 그래서 이황이 사액을 건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명종에 대한 얘기가 좀 디테일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을사사화 이후에 또 완전히 대윤 세력들을 숙청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과천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도 하고 정미사화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벽서의 옥이라고도 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그 과정에서 당시 대윤 세력 이연적이 처형되기도 했었어. 특히 이연적은 주리론의 아주 중요한 사상사적인 인물인데, 자, 주리론에 있어서 이연적의 당시 그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이연적을 날려버렸던 사건을 정미사화라고 해. 자, 바로 을사사화 이후에 정미사화 있다는 것을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겠다. 자, 뭐니 해도 여기서의 시험 문제는 바로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 왕조사 연결하는 작업과 또 하나 인물하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이 사화의 명칭이 무슨 사화인지를 물어보고 그 사화의 순서 배열하는 문제들이 가장 출제 포인트라 볼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사화에 대한 문제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꼭 맞춰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